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주의 집중력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 주의 집중력과 관련해서 조언을 드릴 때 제가 부모님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단 아이가 주의력, 집중력이 무엇인가 감부터 잡게 해야 합니다. 이게 주의력이나 집중력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의 집중력이 뭘까요? 라고 문제로 나오면 뜻을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더라도 막상 실생활에서는 주의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 감을 잡고 있지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을 아직은 못 잡은 아이들에게 집중해야지 라는 부모님의 지시는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고 효과도 떨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축구 경기를 막 뛰는 선수들에게 감독님이 힘내라 이렇게 우리 선수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셈이니까요. 어떻게 힘을 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겠죠. 공부를 시작하면은 10분 앉아서 일어나던 아이가 20분 동안 앉아있게 될 때, 이전에 자꾸 하던 실수가 줄었을 때, 같은 숙제량인데도 더 빨리 하게 되었을 때 등등 실생활에서 주의력을 잘 발휘하는 상황을 캐치를 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집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어야 아이의 머릿속에서 이제 모호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주의력이라는 개념이 그 형체를 잡기 시작하고, 자신이 이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이제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룰부터 정하고 아이가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의력은 사회적인 기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눈맞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의 표정, 눈빛, 제스처에 집중하면서 이제 화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화자의 호흡을 따라가게 됩니다. 때문에 눈맞춤이 잘 되어야 주의력은 극대화될 수 있고요. 생각해보면 수업 중에 선생님과 아이 컨택이 잘 되는 아이들이 그러하듯이요. 그런데 아이들은 대화를 할 때 아예 눈을 안 마주쳐요. 이전에 하던 일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거나 온갖 것에 이제 관심 있는 거에 시선이 이제 분산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대화의 룰을 정하고 이를 숙달시키는 과정이 중요해지는데요. 엄마가 아이를 부르면 아이는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엄마와 눈을 마주친다. 간단해 보이지만 꽤 시간이 걸리는 룰인데요. 하지만 이게 되어야지 학습의 효율과 훈육의 효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는 안 쳐다보고 있어요. 귀는 듣고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성심성의껏 긴 설명을 아이에게 해주었는데 아이는 시큰둥하게 듣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리셋되어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의 룰만 잘 적용이 되더라도 이런 허무한 현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에게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을 꽃피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일상을 외래에서 종종 이것저것 물어보는 편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이게 물어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가 선생님과 더 자세히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기억을 해내고 그 중에 중요한 스토리만 추려서 하나의 이야기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주의력이 단련되기 마련이거든요. 아이에게는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점점 더 똑똑해지고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너 입장에서 너의 편을 더 잘 들어줄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야기를 재밌게 잘 하는 연습을 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좀 다르죠.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일상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걸 귀찮아 하거든요. 심지어는 몰라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단답형의 대답으로 때우고 넘어가는 아이들도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근데 이럴 때 막 그래도 끝까지 얘기해봐 이렇게 추궁하듯이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애니메이션의 지난 줄거리를 물어보거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장난감 놀이에 스토리를 덧붙여서 매 놀이 시간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어떤 모험을 하고 있었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마치 릴레이 소설 쓰기처럼 아이와 그림을 여러 장 그린 뒤에 그 그림에 따른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 이에 이어지는 다른 그림을 고르도록 해서 그거로 또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놀이도 해봄직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들로 아이의 주의력을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세분화된 이야기로 들어가서 주의력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아이들, ADHD를 진단받은 아이들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